안녕하세요. 제조 에너지 물류파드를 담당하고 있는 구글 클라우드 김경태입니다. 오늘 제가 인더스트리 인사이트 제조 세션에서는 Addressing New Normal in Manufacturing, 즉 제조업에 있어서의 코비드-19 이후 New Normal에 대한 비즈니스와 솔루션 또한 테크놀로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젠다는 다음과 같습니다. 코비드-19 상황에서 제조업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레질런스, 즉 기업 환경의 회복 탄력성에 대한 환경들을 설명드리고, 또한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고객에 대한 인터뷰를 함께 준비했습니다. 세아에서 DT를 담당하고 계시는 최민석 본부장님을 통해서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실행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와 계획들을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SK CNC에서 AI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플랫폼 그룹장님을 통해서 SK가 준비해온 솔루션과 이러한 부분들을 구글과 함께 어떻게 협력하는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기업이 궁극적으로 제조업에 있어서 어떻게 이러한 변화된 뉴노멀 환경에서 기업의 가치들을 높일 수 있는 AI 적용에 대한 가속화에 대한 방법론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제조업에 있어서의 코비드-19 이후 뉴노멀이 어떻게 발생하고 있고, 또한 이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구글 클라우드가 도와줄 수 있는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여러 비즈니스들이 만들어지면서 큰 사회적 임팩트에 의해서 디스럽티브한 환경들이 만들어지고 변화가 만들어졌습니다. 세계대 2차 대전과 9/11 그리고 2008년에 있었던 금융위기 등 이러한 부분들이 여러 비즈니스에 대한 변화를 지금까지 제조업에 있어서 만들어 왔는데, 코비드-19 이후는 지금까지의 변화와는 또 다른 뉴노멀을 만들어 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작업자와 작업 환경, 모든 비즈니스 환경에 있어서의 세이프 앤 헬스에 대한 요구사항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가장 중요한 필수 불가결한 것이지만 가장 어려운 것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특히 언택트 환경에서 다양한 협업을 하는 데 있어서의 어려움이 있었고, 그러한 어려움들을 컬러버레이션 할 수 있는 다양한 비즈니스 도구들을 활용해서 이러한 부분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템포러리한 것들이 아니라 지속 가능하게 기업의 비즈니스를 할 수 있게끔 이제 환경이 갖추어져 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러한 변화가 있었다면 넥스트, 다음 변화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리쇼어링입니다. 이 리쇼어링이라는 것은 글로벌라이제이션에 대한 반대로 디글로벌라이제이션을 하면서 또한 리쇼어링이 같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주요 해외에 있는 공장들이 다시 이전을 하고 있고, 조금 더 안전하고 또 플래닝 가능한 서플라이 체인들에 대한 우선순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리쇼어링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넥스트 이후 뉴노멀로 자리 잡을 때에는 어떠한 부분들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될지를 설명합니다. 이 뉴노멀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디지털과 자동화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디지털과 자동화에 대한 부분들에 있어서 엔터프라이즈에 있어서는 가장 핵심적인 게 데이터와 AI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 변화들이 지금까지 만들어지고 있는데, 코로나19가 제조업에 끼친 영향을 정리하고 핵심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앞에서 설명한 리쇼어링이 첫 번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글로벌 제조 환경에서 서플라이 체인에 대한 과거 비용 최적화 부분에서 현재는 원활한 온 디맨드 공급망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고, 이러한 부분들을 실현할 수 있는 발전된 테크놀로지를 이용한 자동화 효율화 부분들이 함께 움직여지고 있습니다. 주요 팩터들이 다시 리쇼어링하면서 이때 AI에 대한 역량 및 기술력에 의한 차이가 비즈니스의 가속도를 만들어내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 분명합니다. 자, 지금은 주요 고객의 같은 인터뷰를 설명을 들으면서 조금 더 상세하게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세아홀딩스에서 세아그룹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담당하고 계시는 최민석 본부장님을 통해서 세아가 어떻게 이러한 DT를 준비하고 있고, 또한 앞으로 어떻게 실행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들을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민석 본부장님 나와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최민석 상무님 오늘 귀한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세아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DT에 있어서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세아그룹 그리고 VNTG가 제조 철강 산업에 있어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어떻게 계획하고 실행하고 계신지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세아그룹은 2017년부터 뉴 노멀 시대의 사업 환경 변화에 적응하기 위하여 하이테크 IT, 제조, 물류, 또한 유통 등 다양한 산업 분야의 성공 사례들을 나름 면밀하게 검토하고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그 결과로 우리가 DT를 이용해서 철강 산업도 충분히 변화시킬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하였고, 그래서 DT 전문 조직을 그룹 차원에서 만들고 또 리더로서의 CDO를 영입하여 세아그룹의 DT란 무엇이고 그 DT를 어떻게 진행할지와 그리고 어떠한 역량을 키우고 확보할지에 대한 마스터 플랜을 수립했습니다. 현재 그 계획대로 추진 중에 있고요. 하지만 우리가 이러한 일들을 하다 보니까 실제로 기존의 IT 계열사만으로는 그러한 DT에 관련된 수많은 새로운 일들을 실행할 수 없다라는 것들을 저희들이 깨닫게 되어서요. 결국 기존의 세아그룹의 IT 회사로 있었던 세아네트워크스의 ITO 사업본부와 그리고 제가 진행했던 홀딩스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센터와 새롭게 AI와 빅데이터를 전문적으로 하는 플랫폼 기업인 디지투스, 마지막으로 스타트업을 컨설팅하고 인큐베이팅을 도와주는 빈티지랩이라는 4개의 회사를 하나로 합쳐서 VNTG라는 세아그룹의 DT를 완성하고 또 여기서 나온 많은 뉴 비즈니스 오퍼튜니티들을 가지고 신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새로운 조직을 만들어서 결국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VNTG에 대해서 잠시 소개를 드리자면 Visionary Network Transformation Group이라는 이제 비전을 가지고 만든 회사로 많은 그룹들이 이런 CDO 조직을 만들고 전문 조직을 만들어서 DT를 실행함에 있어서 결국 그들의 발을 붙잡았던 것들은 뭐냐면 기존 시스템과 새로운 DT 테크놀로지의 융합을 완벽하게 시키지 못함에서 오는 그러한 차이들이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세아그룹에서는 이런 것들을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해 보기 위해서 VNTG라는 회사를 만들었고 지금 VNTG는 세아그룹의 DT를 잘 하나하나 실행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기존의 코어 시스템인 ERP나 MES나 아니면 엔터프라이즈 포탈을 DT라는 그런 철학에 맞추어서 고도화하는 작업들을 병행하고 있고 또 더 한 발 나아가서 향후에 그룹의 신사업 발굴이라는 신성장 동력이라는 것들을 찾아내는 역할도 함께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세아그룹에 있어서 DT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부분 중에 하나인 MSA, 즉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 중심으로 스틸 SDP, 세아 디지털 플랫폼을 어떻게 디자인하고 도입을 진행하고 있는지를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아의 디지털 플랫폼, 현재로는 저희가 SDP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이제 세아 디지털 플랫폼에 맞는 브랜드를 지금 이제 저희들이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마치 포스코의 포스프레임 같은 그러한 네이밍을 정하려고 하는데요. 저는 이제 포스코에서 포스프레임 설계하는 작업들을 진행하고 그게 어떻게 구축되고 활용되는지의 모습들을 봤었기 때문에 SDP를 설계하고 운영하는 데 있어서 그런 시행착오를 하지 않으려는 노력들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세아그룹의 DT라는 그 전략 방향성을 크게 333이라는 방향성을 가지고 팩토리와 오피스와 인프라와 역량과 이런 부분에서 계속 저희들이 정의해 가면서 이 롱텀 플랜들을 하나하나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서 되게 중요한 거는 이 플랫폼의 설계와 구축 그리고 활용이라는 측면이 사실은 이것들을 잘하게 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철강이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포스코, 고로, 현대제철 이렇게 떠오르지만 세아그룹은 전기로에서 특수강을 만드는 조금 더 전문성이 요하는 그 철강을 만드는 회사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 전기로 특수강 사업은 스크랩과 부원료를 1700도나 되는 그런 고온에서 녹이고 그 녹인 쇳물을 깨끗하게 한 다음에 일정한 크기의 고체 상태로 만든 후에 압력을 가해서 사이즈와 재질을 고객이 원하는 만큼 가공하여서 생산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산 현장은 고온에 분진에 굉장히 터프한 환경과 이게 연속 공정으로 진행되면서 성분과 크기와 길이와 재질이 바뀌는 과정을 겪기 때문에 품질을 균일하게 유지하면서 설비의 고장을 줄이고 또 위험한 작업 현장에서 작업자들을 빼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세아그룹의 DT는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의 데이터를 연결하기 위해서는 각 소재와 공정, 설비를 연결하는 데이터 플랫폼을 설계하고 그리고 이를 구축하고 그리고 이런 DT에 필요한 분석 모델과 알고리즘을 이제 만들어야 하는 그러한 되게 중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철강 현장은 아직까지 센싱하지 못하는 데이터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새로운 데이터들을 발굴하고 그 데이터를 생산해서 우리가 하는 분석 모델이나 알고리즘이나 AI 모델에 계속 X의 인자로서 집어넣어줘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공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데이터와 그 데이터를 모을 수 있는 통로와 통이 잘 설계되는 것이 철강 제조 현장에서 DT를 잘 수행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성공의 포인트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플랫폼을 설계함에 있어서 현장에서 직접 데이터를 모아서 클라우드에 저장하고 또 클라우드 위에 그 컴퓨팅 파워로 분석한 모델이나 알고리즘을 가지고 현장 옆에서 바로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거나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이 모든 역할들을 끊김없이 해야 된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설계를 했고요. 이 설계를 함에 있어서도 모든 요소 기술들을 오픈소스 기반으로 설계를 해서 큐레이션 방식으로 이 플랫폼을 구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조금 더 새로운 오픈소스가 나오거나 아니면 GCP나 AWS나 애저에서 더 훨씬 훌륭한 서비스들이 나오면 이것들을 바꿔 낄 수 있는 식으로 저희들이 설계해서 구현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진화 발전할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설명드린 것처럼 그 SDP의 컴퓨팅 리소스의 경계를 없애기 위해서 우리가 엔토스 기반의 하이브리드 멀티 클라우드 기술을 이제 활용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모놀리틱 방법으로 우리가 만들었던 많은 시스템들을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 형태로 지금 바꾸는 작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구글의 APG를 활용해서 우리가 이 작업들을 하면서 굉장히 만족스러운 POC 결과들을 지금 저희들이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이 APG는 이 SDP의 외부 시스템 간의 연결을 위한 API 허브의 역할들을 맡고 있고 애플리케이션 모더나이제이션의 과정에 필요한 많은 허들들을 이 APG를 통해서 저희들은 해결할 수 있다라고 확신하고 있고 많은 성과들을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앤 AI 관점에서 현재 머신러닝 AI 엣지를 현장에 도입 및 검토하고 있는지, 또한 이런 부분에 있어서 VNTG 세아의 데이터 부분에서 비전 AI를 통해 아병 공정에서의 품질 개선 및 데이터 분석 활동에 대해서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DT를 진행함에 있어서 철강 산업에서 되게 중요한 포인트는 시장의 변화나 공정상의
설비가 고장 난다거나 아니면 품질에 굉장히 큰 영향을 주는 불량이 발생한다거나 할 때 이것을 잘 예지하고 예상해서 스케줄을 바꾸고 되게 중요한 의사 결정들을 미리 해야 한다라는 숙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무장대한 장치 산업의 고정 생산 경로를 갖고 있는 철강업이 마치 지멘스의 암백 공장과 같이 이러한 조업 환경과 시장의 변화에 따라서 라인을 계속 생산 라인을 재배치하는 것 같은 효과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은 무엇이냐라는 것에 저희들은 조금 더 초점을 맞췄고요. 그러한 관점에서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를 잘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한 요소로서 부각이 되었습니다. 당연히 해야 되는 어떠한 표면의 결함들을 이렇게 벗겨내는 스카핑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요. 스카핑 공정이나 아니면 빌렛 정정 공정들을 아예 과감하게 생략을 하게 될 수 있다면 그럼 우리의 MES는 어떻게 변해야 하고 SDP에서 데이터들이 어떻게 모여져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들을 하면서 이제 설계를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러한 작업들이 계속 잘 진행되기 위해선 세아그룹이나 VNTG만으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구글과 같은 또 다른 서드 파티들과 새로운 생태계를 만들어낸 콜라보레이션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GCP와 함께 작업을 하면서 저희가 도움을 받았던 것은 스마트 오피스뿐만이 아니라 스마트 팩토리 부분에서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단위 DT 과제들이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현재 저희가 현장에서 진행되고 있는 과제는 어떠한 지금까지 사람이 육안으로 판단하거나 의사결정했던 부분들을 디텍션 검출하는 그러한 과제. 이게 한 거의 30건 가까이 되고요. 그 다음에 정확하게 측정을 해야 되는 과제. 이게 한 10건이 넘게 지금 저희들이 정해서 과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recognition, 인식하는 과제들도 지금 한 4-5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는 사람이 다 일일이 육안으로 검사하고 판단을 해서 수작업을 했던 작업들입니다. 피곤하기도 하고 위험한 환경이기도 하고 또 한번 오류가 있거나 에러를 하게 되면 굉장히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일들도 많이 있었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DT 과제화하면서 결국 머신 비전이라는 그러한 모델을 잘 활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R로 직접 모델을 만들어가지고 분석도 해봤고, AWS의 세이지메이커의 딥렌즈로도 지금 저희들이 해봤고, 또 GCP의 AutoML로도 해봤고,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시도들을 해봤는데, 실제로 디텍션 검출 부분에서는 특별히 AutoML이 굉장히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결론적으로는 예측 정확률이 훨씬 높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한 2-3개 과제는 AutoML로 과제를 진행해서 지금 실제로 현장에 적용하고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앞으로 GCP와의 협업을 통해서 저희들이 더 많은 도움을 받아야 하는 그러한 영역이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이뿐만이 아니라 이제 데이터 분석이라는 측면에서 구글이 갖고 있는 그 빅쿼리의 그 인프라스트럭처가 향후에 더 발전될 때 지금 새롭게 인수한 루커라는 셀프 BI 툴과의 조합이 실제로 현장에서는 굉장히 많은 그 requirement나 니즈에 대해서 답을 줄 수 있는 부분이라고 또 생각을 합니다. VNTG로 만들어지기 전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빈티지 랩과 디지투스, 지금 이제 VNTG가 구글에 인수되기 전에 루커에 관해서는 국내 최초이고 또 유일한 파트너십 보유자였는데요. 그래서 저희 분석팀은 루커에 대한 이제 이해도가 굉장히 높은 편이고 또 루커라는 이 솔루션 자체는 데이터 플랫폼의 성능에 그 퍼포먼스가 종속되는 특성을 이제 갖고 있는데요.
결론을 말씀드리면 당연히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SDP라는 이 기본 데이터 분석 환경은 빅쿼리 플러스 루커라는 그런 조합으로 지금 구성을 시켜가고 있고요. 그리고 만약 누군가가 이제 하이브 플러스 임팔라 플러스 스파크 등의 조합을 통해 데이터 분석 환경을 직접 구성하여 운영한다고 하신다면 빅쿼리 플러스 루커의 시나리오를 적극 고려해 보시는 거를 저는 좀 강력하게 추천을 드리는 바입니다. 물론 이거는 제가 기술적으로 잘 알기 때문이 아니라 저희의 분석팀들이 거기서 최상의 퍼포먼스들을 실제로 지금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최근에 국내 굴지의 한 게임에서 한 곳이 저희들과 함께 성공적으로 이 루커를 도입해서 과거에는 불가능했던 생산성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사실은 그 과정에서 많이 배웠고, 소위 클라우드 인프라 관리에 있어서 그 IAC, Infrastructure as Code가 있다면 루커는 데이터 Analysis as Code를 가능하게 해주는 그런 솔루션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코드로 명확하게 정의된 지표와 데이터를 전 조직이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다라는 굉장한 강점이 있고요. 또 GitHub으로 버전을 관리할 수도 있습니다. 같은 이름, 다른 기준을 조직에서 이제 없앨 수 있다는 뜻이죠. 기존의 셀프 서비스 BI 도구를 해결하지 못한 문제점이 있으시다면, 그리고 내부에 SQL을 활용한 데이터 분석에 능숙한 분들이 있으시다면 루커의 활용도 적극적으로 추천을 드리는 바입니다. 오늘 이렇게 간단하게 4가지 질문에 대해서 이제 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세아그룹의 DT와 진행 현황,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구글과 어떻게 협력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실제로 세아그룹은 전체 10개년 계획 중에 지금 이제 2년을 채 막 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 해야 할 일들이 많다라는 의미이죠. 하지만 이 과정을 통해서 철강 제조업이 DT를 통해서 비즈니스 트랜스포메이션을 가능하게 한다면 저는 이러한 경험과 그리고 이러한 난리지들이 GCP와 함께 많은 분들에게 소개돼서 전통 제조 강국인 한국의 비즈니스 트랜스포메이션을 잘 이끌 수 있는 또 하나의 초석을 마련하는 것이 아닐까라 생각을 하고요. 혹시 도움이 필요하신다고 생각하시면 구글을 통해서 연락 주시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대응해드리고 또 상담해드리고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지금까지 최민석 본부장님의 설명을 들었습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2019년 하반기 포레스트 자료에 의하면 구글 클라우드가 갖고 있는 AI에 대한 역량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주요 기업에서는 오토 ML에 대한 다양한 설명 및 다양한 제안들을 요청받고 있습니다. 특히 오토 ML이 각광받고 있는 이유는 여러 복잡한 과정들을 자동화해서 최적화된 결과들을 낼 수 있습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데이터에 대한 준비부터 데이터에 대한 트레이닝 또한 프리딕션들을 하나의 큰 파이프라인으로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AutoML의 핵심인 트레인 부분에 있어서는 데이터를 보고 피처 엔지니어링을 자동화하고 그 데이터에 맞는 최적의 모델들을 셀렉션합니다. 또한 이러한 데이터들을 최적의 성능을 낼 수 있게끔 하이퍼 파라미터에 대한 튜닝까지 일관된 부분들을 하나의 자동화함으로 인해서 고객은 준비된 데이터와 시나리오를 중심으로 빠른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도출된 결과를 바탕으로 특히 제조 환경에 있어서는 디스커넥티드된 업무 환경, 비즈니스 팩토리 환경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때 엣지를 활용해서 이 AutoML로 만들어진 머신러닝 모델을 직접 공장에 활용할 수 있게끔 다양한 에코시스템과 협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즈니스 케이스는 전자, 자동차, 반도체 또는 다양한 CPG 환경에서 여러 다양한 사례들을 만들어내고 있고 비즈니스에 활용해서 적용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SK CNC에서 비즈니스 총괄을 하고 있는 플랫폼 1그룹의 김준환 상무님을 통해서
SK CNC가 어큐 인사이트라는 솔루션들을 어떻게 준비했고 이러한 솔루션들이 고객에 어떤 밸류를 줄 수 있는지 설명을 해주겠습니다. 또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구글 클라우드하고 AI, ML에 있어서의 어떻게 고객에게 협력해 나가고 비즈니스에 대한 밸류를 줄 수 있는지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SKCNC 플랫폼 1그룹 김준환 상무입니다. 저는 데이터 사이언스 데이터 플랫폼을 맡고 있고요. 에큐인사이트 플러스라는 플랫폼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에큐인사이트 플러스 적용 사례들과 구글 클라우드에서 활용한 그런 사례들을 바탕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큐인사이트는 멀티 클라우드 기반의 기업형 AI 데이터 플랫폼입니다. 특히 시티즌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를 위한 AI 플랫폼이에요. 그래서 현장 업무 전문가 누구나 AI를 활용하는 AI 스페셜리스트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에큐인사이트 AI 플랫폼의 고객 적용 사례들을 말씀드릴 텐데요. 특히 올해는 처음으로 우리가 구글 클라우드에 적용을 했습니다. SK CNC의 내부 분석 경연대회, 그리고 첫 번째 저희 GCP 퍼블릭 클라우드 에큐인사이트 고객으로 한미글로벌에 적용했는데요. 저희가 에큐인사이트 그 사례들을 말씀드리면서 후에 왜 구글 클라우드에 적용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도 마지막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갖춰야 할 역량이 정말 많죠. 그래서 이 많은 역량들을, 이 인재들을 현업에서 확보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전문 분석가들을 어느 정도 확보하더라도 어느 순간에는 플랫폼이, 그리고 시티즌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역할을 해줘야 현장의 AI 적용이 원활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분석가와 엔지니어 역량을 보완하는 에큐인사이트 플러스를 언제 어떻게 적용해서 현장의 문제들을 풀어왔는지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수십 건의 B2B 고객 사례를 갖고 있는데 모든 고객명을 밝히기는 어려워가지고 제가 7가지의 일반화된 케이스로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7가지 케이스를 이제 말씀드린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부터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에큐인사이트 플러스가 주로 많이 사업을 한 게 대형 금융사들을 많이 했습니다. 대용량을 효율적으로 갖고 오는 그런 체계가 마련돼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많이 집중을 했어요. 저희가 금융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래서 데이터들을 서로 다른 데이터 소스에서부터 갖고 왔을 때 그것들을 유사도를 파악해서 조인을 하는 방법, 그리고 눈으로 확인하면서 대용량 데이터를 탐색하고 확인하면서 처리하는 방법을 에큐인사이트에 넣었고요. 그리고 데이터 마스터링까지 넣습니다. 그래서 원래 저희 메인 프로덕트 이름이 에큐인사이트 플러스인데 위에 보시면 에큐점 마스터링이라고 데이터를 정리하고 마스터링하는 그런 기능들을 넣어서 좀 더 많은 데이터 소스로부터 데이터를 갖고 올 때 효율적으로 작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게 이제 제조사 적용 사례인데요. 우리가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하나 개발하면은 이게 현장에서는 사실 재활용이 쉽지가 않아요. 이거 제품이 다르고 설비가 다르고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게 적용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어떻게 잘할 수 있을까 많은 고민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 고객사 사례는 지금 화면에 보시는 이 플로우가 화살 표시와 네모로 되어 있는 것들이 머신러닝 데이터를 준비하고 학습하고 운영하는 데까지 그 워크플로우를 템플릿으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 고객사에서는 데이터 분석 과제로 이런 과제를 2개를 했어요. 근데 확산해야 될 사이트가 100개, 200개가 되는 거죠. 근데 그 각각의 과제마다 전부 다 전문 분석가가 붙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에큐인사이트를 활용해서 작업했던 것들이 이 템플릿을 마스터 템플릿으로 한두 개를 만들고 이것들을 시티즌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마이너 튜닝하면서 확산하는 이제 그런 방법으로 AI를 현장에 적용 쉽게 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eq.asset이라고 왼쪽 하단에 나오는 이것들이 저희가 여태까지 작업한 그런 그 알고리즘하고 데이터 처리 로직들을 잘 정리해서 재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게 eq.asset이고,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프로젝트를 수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유통사 사례입니다. 세 번째 유통사 사례인데, 이게 온프레미스에 뭔가 그 데이터 분석 환경을 놨다고 해도 굉장히 대용량 처리, 자연어 처리 등은 예를 들어서 GPU를 뭐 20개를 사용하고 싶다. 그럼 서버를 뭐 병렬 처리로 수십 대를 사용하고 싶다 할 때는 클라우드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되겠죠. 특히 뭐 대용량, 자연어 처리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아크인사이트 플러스는 원래 온프레미스에서 활용하도록 만들었지만 대용량 처리를 위해서 A사 클라우드, 그다음에 구글 클라우드, 그리고 다른 메인 3개 클라우드는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어요. 이 고객사에서는 멀티 클라우드를 사용할 때 비용을 획기적으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이 대용량 서버를 이제 필요할 때만 사용함으로써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인 그런 사례였습니다. 네 번째 사례는 건설사 사례였어요. 제가 데이터 사이언스와 데이터 플랫폼을 맡고 있는데 데이터 분석 사업도 합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분석 사업이 끝나면 이것들을 어플리케이션으로 만드는 과제를 또 하곤 하죠. 근데 이런 것들이 원래는 그런 스피드를 고객들이 감당을 했었는데, 지금 이제 저희 새로운 고객들은 로직이 만들어졌다 하면 오늘부터 쓰고 싶다, 지금 당장 쓰고 싶다, 이제 이런 요구사항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모델을 만들면 바로 API로 콜할 수 있게 기능을 구현을 하고 그것들을 서비스할 수 있는 화면을 그림과 같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고객에 따라서는 완벽한 로직을 내가 쓰고 싶다라는 고객도 있고, 지금 프로토타입이 만들어졌으면 일단 쓰고 또 피드백을 주고 다시 고치고 또 수정된 걸 바로 쓰고 하는 고객들이 이제 생겨나기 때문에 빠른 배포, 빠른 활용을 위한 그런 기능들을 만들어서 좀 더 애자일하게 AI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고객 중에는 이제 하이테크 유통 금융 고객들이 많은데, 이 고객들 중에는 이제 AI를 본격적으로 운영하시는 분들이 모델을 수천 개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상품 추천을 하더라도 뭐 자전거도 있고 립스틱도 있고 되게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것들이 공통이 아니고 약간 분리돼서 모델이 만들어지게 되면 모델의 개수가 굉장히 많아집니다. 그러면 이 3,000개를 관리를 할 수가 없겠죠. 어떻게 이제 관리를 하더라도 수동으로 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공하는 게 어저께보다 성능이 떨어진 탑 10, 아니면 절대적으로 뭔가 애큐러시가 낮은 탑 10을 보여줘라. 그러면 우리 시티즌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이 가서 이게 나쁘구나, 이거를 재학습해야지, 이거는 내일 재학습해야지 하고 뭔가 결정을 하고 그런 운영을 하는데 보다 편리하게 효율적으로 작업할 수 있게 해주는 기능을 이제 탑재를 했습니다. 요새 이제 AutoML이나 AutoDL은 다 뭔가 많이 활용을 하기 시작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경쟁력 있는 AutoML 업체들이 많이 등장을 했죠. 근데 저희는 AutoML뿐만 아니라 AutoDL까지 적용해서 활용 중입니다. 다양한 분석 모델들을 탐색해서 신속하게 최적의 모델들을 찾아주는데요. 이게 AutoDL에서는 최종 모델 탐색하고 결과들의 비교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했고요. 이것들이 에크인사이트 안에 같이 들어가서 이제 편리하게 별도 프로그램이 아니고 뭔가 잘 탑재돼서 인베드돼서 하나처럼 돌아갈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AutoML만 하는 그런 프로덕트들도 많은데, 이거는 앞단, 뒷단이 좀 많이 이제 보강이 돼야 되는데, 저희는 거꾸로 이제 원래 데이터 처리부터 운영까지 하는 프로그램에 AutoML, AutoDL을 넣어서 보다 이제 편리하게 이런 기능들을 활용하실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 전문 분석가와 시티즌 분석가, 현업이 공유하는 환경이에요. 전문 분석가는
뭔가 자기 그 분석 환경을 독립적으로 갖고 싶어 하죠. 그리고 프로젝트가 바뀌면 이 환경도 바뀌어요. 예를 들어서 파이썬 버전, 파이토치 버전, R 패키지 종류 이런 것들이 다 바뀌는데 프로젝트마다 이것들을 다 세팅하고 뭔가 준비하기가 이제 쉽지 않은데 저희가 도커 컨테이너로 만들어 놔서 전문 분석가한테는 편리한 분석 환경을 제공하고요. 그다음에 프로젝트 할 때는 전문 분석가만 하는 게 아니고 시티즌 사이언티스트도 같이 하잖아요. 그러면 잘하는 사람이 분석 환경을 셋업해 놓고 결과를 어느 정도 중간 결과를 내놓으면 그것들을 다른 팀원들한테 시킬 때 자, 내가 이 컨테이너 만들어 놨으니 네가 가져가서 추가 작업을 해라. 라는 식으로 뭔가 공유를 할 수 있고, 그리고 팀장이 예를 들어서 휴가 갈 때, 아, 내가 이때까지 이렇게 했는데 이 부분을 더 해줘라. 이런 식으로 환경을 공유하고 사용자를 추가하고 프로젝트를 관리하면서 전체적인 프로젝트 하는 사람들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제공하는 그런 기능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여태까지 7개의 그 사례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저희가 구글 클라우드에서 이런 것들을 활용하는 그런 것들을 좀 말씀드려 볼게요. 이제 저희가 데이터 분석 사례가 되게 많았고요. 구글 클라우드 말고 다른 클라우드에서는 뭔가 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유통사가 뭐 A사 클라우드로 작업을 많이 했었는데요. 이게 이제 저희 사내 데이터 분석 경연에 구글 클라우드를 먼저 한번 시도를 해봤어요. 그래서 이제 멀티 클라우드 지원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측면에서 먼저 GCP를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사내 분석 경연에. 이거는 이제 저희가 시티즌 리그랑 엑스퍼트 리그로 해서 경연을 이제 수행을 했는데 한 4, 50팀 나와가지고 분석가로 따지면 이제 100명 넘게 분석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던 거죠. 근데 여기서 저희가 이제 막판까지 고민하다가 GCP를 선택한 이유가 있었어요. 이게 저희가 테스트로 분석을 해보니까 TPU가 성능이 좀 탁월하더라고요. 그래서 기존에 굉장히 좋다는 GPU보다 두세 배 이상 빨라가지고 아, 이거를 사용해야 이 짧은 시간에 결과를 내야 되는 이 경연에는 이런 빠른 뭔가 응답을 할 수 있는 그런 하드웨어를 지원을 해줘야 되겠구나 라는 것과 그다음에 B2B 기업한테는 좀 구글이 제너러스하게 좀 할인도 해주시고 해서 좀 그런 면도 있었고 그다음에 빅쿼리나 그런 원래 있던 구글에 있던 생태계에서 제공하는 그런 것들이 그런 기능들이 우수한 기능들이 많아서 뭔가 그런 AI API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면까지 고려해서 TPU를 비롯한 하드웨어, 그다음에 B2B 고객에게 잘 우대해 주시는 거, 그다음에 기존의 그런 우수한 그 생태계에서 제공하는 API들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GCP로 사내 데이터 분석 경연을 효율적으로 이제 성공적으로 치렀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저희가 퍼블릭 클라우드도 원래 이제 저희 자체 클라우드 Z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글에서 한번 해보자 라고 해서 이 발표 전에 이제 고객을 유치를 했습니다, 저희가. 한미글로벌을 이제 유치를 해서 한미글로벌에서 이제 구글 클라우드에서 에크인사이트를 활용해서 이 공사비 원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고객 데이터를 분석한 사례 화면이고요. 여기서 이제 분석 주제가 뭐였냐 하면 공사비 내역서 안에는 자연어와 숫자들과 많은 정보들이 있어요. 이것들을 이런 정보들의 셋을 뭔가 인지를 해가지고 그 처음과 끝을 인지를 해서 이게 골조공사다, 토목공사다 하는 것을 자동으로 인식을 해야 되는, 분류를 해야 되는 그런 과제였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뭔가 POC를 먼저 수행을 했죠. 그래서 POC 수행할 때 저희가 제공했던 게 뭔가 분석 로직은 굉장히 빨리 만들었습니다. 1, 2주 안에 분석 로직을 일단 만들었고 이게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가 있는데 일단 대분류 과제부터 했어요. 그래서 대분류를 만들었고 이거를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실제 유저 어플리케이션인데 만들자마자 그 유저 어플리케이션에서 가져다가 바로 API로 콜해서 활용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지금 대분류 과제까지는 완료를 했고요. 이제 중분류, 소분류까지 하고 나중에는 뭔가 이 전체적인 건설 감리 분야에 자동화까지 확대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환경에서 지금 저희가 이제 구글 클라우드에서 이제 퍼블릭 클라우드로 서비스하는 첫 사례로 한미글로벌을 했고, 이제 앞으로 점점 더 뭔가 저희가 여태까지는 굉장히 은행권이나 뭐 큰 대형 과제에 이 분석 플랫폼이 들어가는 그런 것들을 많이 했는데, 이제는 뭔가 사업을 확장하다 보니까 그런 크게 AI 플랫폼을 구축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스몰 스타트로 뭔가 로직을 한두 개만 뭔가 빨리 수행을 해서 피저빌리티를 보고 이것들을 확산하려는 고객들이 많은데, 그런 고객들한테는 이런 구글 클라우드에서 작게 시작해서 뭔가 스케일러빌리티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이제 어프로치가 맞다고 생각하고 퍼블릭 클라우드 사업을 점점 확장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SK CNC의 데이터 AI 플랫폼 에큐인사이트 플러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추가로 제공하는 에큐점 튜닝, 에큐점 마스터링, 에큐점 에셋,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이 가능한 디지털 기업으로의 좀 여정을 가속화하시길 바라고요. 저희가 이제 구글 클라우드에서 퍼블릭 사업도 확대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준하 상무님 설명 감사합니다. 자, 지금까지 AI를 통해서 여러 비즈니스 환경에 있어서 변화와 또한 혁신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현재까지 기업이 주로 진행해온 부분은 프로세스와 운영 효율화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이러한 프로세스와 운영 효율화에 대한 최적화 부분들은 점점점 그 효과가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음은 뭘까요? 바로 제조업에 있어서 AI 적용을 통한 비즈니스 가속화입니다. 세 가지의 AI 솔루션에 대한 적용과 대규모 AI 확산을 가속할 수 있는 방향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Connect your people, system, and data입니다. 사일로되어 있는 환경에서 실제 협업하고 있는, 같이 일하고 있는 사람과 시스템과 데이터가 함께 커넥트되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두 번째는 Drive business outcome by leveraging advanced analytics and intelligence입니다. 현재 이러한 모아진 비즈니스 데이터를 중심으로 비즈니스에 대한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한 고급 분석과 비즈니스 인텔리전스에 대한 활용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Power new level of autonomy and efficiency with AI입니다. 1, 2, 3번이 동시에 함께 시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는 다양한 산업 솔루션과 업무 혁신들을 구글 클라우드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을 드렸는데 마지막으로 정리를 드리고자 합니다. 넥트 서울 리캡 데이원 인더스트리 세션에서 이 제조 부분에서 설명했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기술 부분과 사례 부분은 데이 2, 데이 3에 대해서 다양한 기술 및 솔루션에 대한 부분들이 함께 제공될 예정입니다. 특히 국내외 여러 사례를 통해서 많은 비즈니스 인사이트와 비즈니스에서의 문제를 어떻게 어떤 솔루션으로 함께 해결했는지에 대한 사례들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제조 산업에 있어서는 보시는 것과 같이 세 가지 영역에 있어서 구글 클라우드는 고객과 함께 협력 및 그러한 부분들을 비즈니스를 만들어가길 희망합니다. 첫 번째는 비즈니스 연속성입니다. 고객이 갖고 있는 비즈니스 문제에 초점을 가지고 함께 솔루션들을 찾아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운영에 대한 최적화를 통한 비용 및 효율의 극대화입니다. 특히 글로벌에 서비스하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구글 클라우드를 통한 비용 및 최적화 부분들을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오픈소스 기반의 개방성과 하이브리드 멀티 클라우드 환경의 통합성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주요 기술 인프라 및 솔루션에 대한 협력과 함께 고객들이 기대하고 목표로 하는 그러한 환경들을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지금까지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제조업에 있어서의 뉴 노멀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특히 앞에서 기사의 사례 및 솔루션을 설명해 주신 세아홀딩스 DT사업본부 최민석 본부장 및 SKCNC 플랫폼그룹 김준환 상무님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